정확히 1년 전인 2020년 11월 미 프로스포츠 역대 최고액인 24억 7,500만 달러를 적어낸 스티브 코엔이 17억 달러를 적어낸 알렉스 로드리게스와 제니퍼 로페스를 가뿐히 제치고 새로운 구단주가 될 때까지만 해도 당장 매치는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엔은 본인의 말을 지키지 못한 필라델피아 존 미들턴 구단주와 달리 스튜핏 머니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매치를 사지 않았다. 3년에서 5년 이내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했던 코엔은 실제로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합니다. 조지 스프링어를 토론토에 빼앗기긴 했지만 클리브랜드에서 린도어와 카라스코를 데려와 린도어에게 10년 3억 4,100만 달러 계약을 쏘는 등 매치는 샌디에고와 함께 스토브리그의 승자로 뽑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는데요. 매치는 개막전 연봉총액이 다저스와 양키스에 이어 전체 3위였지만 포스트 시즌 진출은커녕 77승 85패로 5할 승률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메이저리그 19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야구만 못한 게 아니었다는 건데요. 시즌 막판 바에스, 린도어, 필라 등 일부 선수들이 우리가 못할 때 팬들이 야유를 한다면 우리가 잘할 때는 팬들을 야유하겠다는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한 썸스다운 세리머니는 차라리 애교였습니다. 매치는 미키 캘러웨이 전 감독 그리고 타격 인스트럭터에 이어 제러드 포터 단장이 성추문에 휘말리는데요. 2020년 12월에 임명된 포터는 한 달 후 컵스 스카우팅 디렉터 시절 한 여성 기자에게 자신의 성기사진과 60개가 넘는 음란한 문자를 보낸 사실이 밝혀져 해임됩니다. 2020년 카를로스 벨트란이 하루 만에 낙마해 루이스 로하스를 급하게 감독으로 임명한 매치는 급하게 잭 스캇을 임시 단장으로 임명하는데요. 잭 스캇은 9월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돼 결국 얼마 전 해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매치는 놀랍게도 새로운 단장을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샌디 앨더슨이 회장으로 있는 매치는 원래 단장이 아니라 야구 부문 사장을 구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테오 앱스타인 전 컵스 사장, 데이비 스턴스 미러키 사장, 빌리 빈 오클랜드 회장, 마크 샤파이로 토론토 사장이 모두 거절합니다. 사장급을 데려오는 데 실패한 매치는 눈을 낮춰 단장을 구하기로 하는데요. 그러나 맷 아놀드 미러키 단장, 마이클 거시 세인트루이스 단장, 라켈 페레이라 보스턴 부단장까지 면접도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에 매치는 전 워싱턴 부단장으로 2014년 야구계를 떠나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애덤 크로미와 접촉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크로미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단장을 구하는 게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 라고 한 존 헤이먼의 말처럼 그동안 보지 못한 진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샌디 앨더슨 회장은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매치는 올 곳이 아닐 것, 후보자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것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야구에 투신한 사람들이 꿈꾸는 단장, 그것도 매치라는 빅마켓 팀의 단장 자리를 왜 다들 거절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스티브 코엔 구단주입니다. 브라이스 하퍼를 영입했을 때 단장을 제치고 스캇 보라스와 직접 협상을 해 보라스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필라델피아 존 미들턴 구단주는 애교일 정도로 코엔 구단주는 어설프게 보스 따라하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요. 조지 스타인브레너는 양키스를 제국으로 만든 주인공이었지만 스타인브레너가 영입 선수를 직접 고르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때의 양키스는 대체로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코엔은 지난 8월 트윗을 통해 프로 선수들이 이렇게 비생산적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해 매치 선수들이 해명하는 인터뷰를 해야 했는데요. 코엔은 돈을 쓰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상적인 구단주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코엔 구단주가 아니라 샌디 앨더슨 회장인데요. 아버지가 공군 조종사로 2차 대전과 한국전에 참전한 앨더슨은 다트머스 대학을 졸업한 후 해병대에 입대했고 베트남전에 참전합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앨더슨은 하버드 로스쿨 졸업 후 로펌에 입사하는데요. 로펌 파트너의 장인이 오클랜드 지분을 사면서 앨더슨도 오클랜드 구단에 입사하게 됩니다. 앨더슨이 단장이었을 때 오클랜드는 월터 하스 구단주의 적극적인 투자 덕분에 1988년부터 1990년까지 3년 연속 월드시리즈에 오르는 등 최고의 전력을 자랑한 팀이었는데요. 하지만 1995년 월터 하스가 사망하고 구단주가 바뀌면서 스몰마켓 팀으로 추락합니다. 이에 세이버 매트릭스를 통해 저평가된 선수를 찾기 위한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 빌리빈을 단장에 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리빈이 머니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샌디 앨더슨이 만들어준 겁니다. 이후 사무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샌디에고 구단의 CEO를 역임한 앨더슨은 2010년 11월 오마 미나야와 결별한 매츠의 새로운 단장이 되는데요. 당시 매츠의 구단주였던 프레드 윌포는 폰지 사기로 인해 18억 달러의 배상금을 판결받아 많은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앨더슨은 빌리빈을 도와 머니볼을 했던 폴 디포데스타와 제이비 리치아디를 데려왔고 중위권 연봉을 쓰면서도 마운드 리빌딩에 성공한 매츠는 2015년 4명의 기사들과 함께 월드시리즈에 오르는 쾌거를 만들어냅니다. 2016년 범가너와 신더가드가 최고의 투수전을 선보인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0대0으로 맞선 9회에 올라온 유리스 파밀리아가 코너 길라스피에게 3런을 맞고 탈락함으로써 매츠는 영건 트리오 시대가 끝나게 되는데요. 2018년 7월 암이 재발한 앨더슨이 은퇴를 선언하고 매츠는 브로디 반 와그넨이 단장이 됩니다. 그러나 와그넨은 미키 켈러웨이의 감독 선임, 에이전트 시절 자신의 고객이었던 로빈슨 카노를 무리해서 데려오는 등 2년 동안 매치를 후퇴시키게 됩니다. 암 치료를 마치고 오클랜드의 고문으로 있었던 앨더슨을 다시 매치로 불러온 사람은 바로 스티브 코엔 구단주였는데요. 구단 회장이 된 앨더슨은 제러드 포터와 잭 스캇을 단장으로 고른 것 외에 더 심각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인 브린 앤더슨을 부단장 자리에 앉힌 겁니다. 현재 매치의 상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잘 쓰지만 왜 성과를 못 내냐고 따지는 까다로운 구단주가 있다. 나는 단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내 위의 사장과 내 바로 아래의 부단장이 아들과 아버지 관계다. 그렇다면 자유롭게 일할 수도 없으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책임을 떠안고 내쳐지는 건 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 현재 좋은 위치에 있거나 좋은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치라는 독이 든 성배를 들고 싶지 않은 겁니다. 샌디 앨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협력적인 시스템을 원한다. 나는 야구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사결정 테이블에는 앉을 것이다. 그렇다고 상석에 앉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새로운 사람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할 것이다. 구단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도울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이 결정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좀 싸한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과연 매츠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라이벌 브레이브스는 4년 연속 지구 우승과 함께 26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만들어내며 다시 한번 왕조 구축에 나섰습니다. 하퍼와 리얼무토가 있는 필라델피아는 계속해서 컨텐딩을 할 것이며 워싱턴 마이크 리조 단장은 리빌딩, 아니 리툴링을 순식간에 끝낼지도 모릅니다. 단장과 감독을 새로 구해야 하는 매츠는 계속해서 수맥이 흐르는 땅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단신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연고지 문제가 풀릴 때까지 본격적인 리빌딩은 최대한 피했던 오클랜드는 이러다 리빌딩을 시작할지도 모르겠는데요. 크리스 베싯, 프랭키 몬타스, 숀 머나야, 선발 트리오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와 함께 일루수 맷 올슨 역시 양키스와 논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올해 홈런 5위, 타점 5위를 차지했으며 골드글러브 2개가 있는 올슨을 얻게 되면 양키스는 제이슨 지안비 이후 가장 확실한 일루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양키스는 벌랜더도 접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벌랜더는 휴스턴의 퀄리파잉 오퍼에 대해 아직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다저스는 프리드먼 사장이 커쇼에게 퀄리파잉 오퍼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는데요. 다저스에 기여한 것에 대한 경의를 담아 커쇼와 가족이 미래를 고민하는 데 있어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결정할 수 있게끔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했던 해몽이 맞는 것 같은데요. 프리드먼 사장은 계속해서 돌아오길 원한다면 언제나 환영한다고 했지만 돈을 많이 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메이저리그는 그의 각 리그에서 최고의 공격력을 선보인 선수에게 주는 행크 앨런상 수상자를 발표했는데요. 내셔널리그는 브라이스 하퍼, 아메리칸 리그는 블라디미르 게레로가 됐습니다. 역대 최연소 수상자가 된 게레로는 또한 토론토의 네 번째 수상자가 됐는데요. 앞선 선수들은 2000년 카를로스 델가도, 2010년과 2011년의 호세 바티스타, 그리고 2015년 조시 도널슨입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는 행크 앨런상을 수상한 호세 아브레유와 프레디 프리먼이 모두 리그 MVP에 올랐는데요. 아메리칸 리그 MVP가 오타니임을 생각하면 하퍼의 행크 앨런상 수상이 MVP 수상을 예고하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